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청동기 문화에 대한 내용을 잠깐 알아보았어요. 어디서 알아보았냐면 굉장히 앞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자, 청동기에 대한 내용이 네, 여기 있습니다. 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동기 시대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에서도 꼭 들어가는 세 가지 키워드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농경, 두 번째가 정동기, 세 번째가 문자일 정도로요. 청동기가 정말 많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준 게 이 청동기의 보급입니다. 청동기가 생기고 나서 전쟁의 형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청동기가 생기고 나서 우리는 이제 효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었고, 뭔가 이게 생기고 저게 생기고 했었어요. 그죠? 요 내용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본다고 생각하시고요. 앞에 내용 완벽하게 이해되셨다면 이 내용은 안 보셔도 될 정도로 앞에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내용은요, 그냥 앞에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청동기 시대의 문화,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 그리고 정동기 얘기를 하게 되려면요,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도 해야 돼요. 그래서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 관련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우리가 우선 시작해볼게요. 청동기가 어떻게 보급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와 한반도에서 청동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2000년부터 1500년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냥 2000년, 그냥 1500년이 아니라는 거 뭐였나요? 그렇죠. 기원전이라는 게 중요했다. 청동은 굉장히 귀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재료가 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생각한다 했어요. 청동은 재료가 귀하고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배층의 무기나 의식용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층의 무기 또는 장식 또는 의식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진짜 많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요. 청동기는요. 이때가 그러면 청동기 생겼으니까 농기구도 청동기로 바뀌었겠네 라고 했는데 제가 앞에서 이거 왜 말씀드렸겠습니까? 재료가 귀하고요.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아직도 농사는 뭐로 했다? 돌로 했다라는 겁니다. 석기와 나무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귀해요. 그죠? 함부로 살 수가 없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이아몬드 누가 하고 다니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지배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이아몬드는 유명한 사람들이 하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를 아스팔트를 까는데 사용을 하나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만든 트럭을 가지고 아스팔트를 깎는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 조그만한 거에 엄청 비싸잖아요. 요만한 거에도 막 엄청 비싸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랑 여러분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훨씬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생각하시면서 청동과 그때는 거의 동등한, 거의 값이 같은 그런 물질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장식, 무기, 의식용으로 사용하였겠죠. 우리 다이아몬드 지금 장식용으로 사용하잖아요. 귀걸이 만들고 팔찌 만들고 목걸이 만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런 이유로서 재료가 귀하고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기구 그리고 생활 도구는 여전히 나무 또는 돌로 만들어진 도구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완벽하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만주와 한반도에서 널리 사용한 청동기는요, 비파형 동검이었어요. 자, 초기에 만주와 한반도에서 널리 사용한 청동기는 뭐였다? 비파형 동검이었다. 너무 두껍다, 그죠? 이게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요 정도? 비파형 동검이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청동 방울이나 거친 무늬 등이 만들어졌다. 청동 방울 또는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정동기 시대의 말, 청동기 시대 끝부터는요, 날이 좁은 세형 동검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청동기 초기. 그러니까 후기를 볼까요? 우리가 후기라고 할게요. 청동기를 사용한 후기에는요, 어떤 것이 잘 사용되었냐고 했죠? 세형 동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형 동검. 자, 그리고 잔무늬 거울.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비파형 동검은요,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비파형 동검은, 제가 사진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게 된다면, 이것이 비파형 동검이고요. 요것이 세형 동검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나요? 자, 비파형 동검은요, 굉장히 넙죽합니다. 그죠? 날이 넓어요. 그죠? 요 길이가 요렇게. 요 날의 길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돼서 요 길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죠? 비교적 넓게 돼요. 그런데 세형 동검 한번 볼까요? 요 거리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정교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 청동기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청동기에 대한 관련 지식들이 높아지고요. 그러면서 청동기를 잘 다루는 방법, 청동기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습득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친 무늬 거울과 잔무늬 거울도 같은 이유겠지요? 거친 무늬 거울이라는 거를 그 뜻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무늬가 거친 거울입니다. 그야말로 청동으로 만들었지만 무늬가 좀 거칠었다는 소리예요. 자, 잔무늬 거울은요. 그 무늬가 자잘했다. 자잘하게 그려진 무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친 무늬보다 비교적 거칠지 않겠죠. 비교적 매끈하겠죠.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 그럼 정말 정교해졌구나. 약간 투박했다가 좀 더 세심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 선택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투박했다가 세심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은 앞에서 우리가 청동기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요. 비파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지금은 동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장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요. 이번에는 토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기는요. 대표적인 토기가 민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민무늬 토기. 자, 민무늬 토기는요. 만주와 한반도 서북 지역에서는 항아리 모양의 미송리식 토기와 팽이형 토기가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북 지역에서는 미송리식 토기와 팽이형 토기. 그러면 각각의 토기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제가 지금 가져온 자료들의 모든 출처는요. 구글입니다.
없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을 없애는 게 여러분 보시기엔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선을 하는 게 이게 글씨 쓸 때 딱딱 바르게 쓰는 게 보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하고 있는데 그림 볼 때는 우리 선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바로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뱅이형 토기가 됩니다. 자, 미송리식 토기는요. 어떤 모양입니까? 이렇게 생기고 그 선을 대충 이렇게 따보면요. 항아리 모양의 토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항아리 모양의 토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팽이형 토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야말로 팽이처럼 생겼죠? 팽이처럼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 두 개 서로 비교해주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청동기 시기의 그 사회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게 됐어요. 자, 청동기 시기에는요, 농업이 경제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경제생활이 농업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보리, 밀, 콩 등을 재배를 하게 돼요. 이때 한반도에서는 쌀을 재배하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벼농사를 했다는 거죠. 자, 농업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증가합니다. 농업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증가하니까 사회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요.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는 물론 부족 사이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면요.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그 말은 즉슨 계급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사회를 우리는 계급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또 정복전쟁이 치열해집니다. 자, 정복전쟁 일어나게 되죠.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제가 앞에서 정리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제가 해드렸었네요. 그죠? 이게 근데 지금 정동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예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 볼게요. 여러분 지금 미송리식 토기랑 요거는 여기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미송리식 토기, 팽이형 토기,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 이런 거는 여기 앞에 거 꼭 봐주시고요. 이거를 그럼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앞에 거 넘어갈게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여기 거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은 똑같으니까. 자, 빈부격차 생겨나면서 계급사회로 넘어가게 됐다 했어요. 선을 지울게요. 어차피 보기 편하게. 계급사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복전쟁이 치열해집니다. 정복전쟁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가 딱 나타나게 됩니까? 그렇죠. 권력자인 군장, 즉 족장이 출현하게 됩니다. 사람들며 주로 강을 끼고 있는 야산이나 언덕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농사와 방어에 유리했기 때문이죠. 이때는 부족이라는 게 있을 시기니까요. 이 시기에는요, 사람들의 역할도 나뉘게 되면서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자, 군사 등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하는 일은 많아지게 되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일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지금도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의사는 그 사람들을 그렇죠. 치료하는 일을 하고 약사는 약을 만드는 일을 하고 경찰관은 나쁜 사람을 잡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죠. 각각의 역할에 맞게 우리의 사회를 구성을 해주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역할이 나뉘게 되어서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자, 군사 등이 출현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군장이 죽게 되면요.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말씀드렸어요. 고인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약 10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돌넘 무덤을 만들어서 돌로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비파형 동검을 세워놓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걸로는 우리가 농사지을 때 쓰지 않는다고, 농사지을 때는 못 쓴다고, 이렇게 나무나 돌 쓴다고. 오케이? 요거 사진들 출처는 구글이었습니다. 자, 이제 신앙과 예술에 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일찍 넘어갈 것 같아요.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이 생산활동의 중심이 되면서 종교의식도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특히 농사와 관련된 하늘, 태양에 대한 숭배가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군장, 족장이 그 부족을 위해서 막 이를 막 흔들어대요. 막 이렇게 청동발과 청동거울을 흔들어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식용, 종교의 의식을 주관하게 됩니다. 하늘에 비를 내려주세요. 날씨가 좋게 해주세요. 이번에 곡식 생산량이 증가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세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비는 것이죠. 정치의 지배자인 군장은 하늘의 제사 지내는 등의 종교의식을 주관하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높입니다. 자, 이때 권위를 높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하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내가 너네 말을 얘기해줄게. 그럼 나는 무슨 존재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과시를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청동기를 통해서. 청동기로서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몸을 지장하는 용도로도 사용한다고. 그죠? 몸을 지장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야. 내가 완전 튀잖아. 남들은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 혼자 이거 막 딸랑딸랑 달면서. 그러니까 권위를 높이는 거죠. 이때 청동방울, 소리나는 방울, 그리고 청동거울, 반짝반짝거리니까 햇빛에 비치면요. 정말 신 같은 존재처럼 보였다고 해요. 이게 의식용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신앙과 예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으로는요. 울산 바구대의 바위 그림이 유명합니다. 바구대 바위 그림에는 고래와 사슴, 호랑이 등의 동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역시 사냥과 고기잡이의 성공,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 청동기 내용을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은데 벌써 20분이 다 돼가네요. 자, 제가 여기 비파형 동검하고 J형 동검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요. 꼭 한 번씩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진 자료는요. 한 번씩 더 보면요.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험 전날이거나 이런 날 때 이런 거 한 번씩 정리해 놓은 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에 대한 내용을 볼 거예요. 이번 시간은요. 조금 헷갈려요.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이번 제자백과 관련돼서 전국시대의 전개 이런 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뒤에 거 미련 없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번 내용까지 확실히 정리해주시고 다음 내용 춘추 전국시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